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원론 7강 Ethics and CSR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윤리와 윤리의 정의, 그리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 이제 윤리적 딜레마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SR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특히 요즘 ESG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죠. 핵심 개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고 개발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경영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나요? 네, 낮에 운전을 할 때 신호가 옐로우로 바뀌었다가 이제 레드가 되면 그 줄을 맞춰서 서게 되죠.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서게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상황을 바꿔볼게요.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길거리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차들도 없어요. 적막한 좀 한적한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신호가 이제 옐로우에서 레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도 없는데 새벽 2시에 그 신호등 앞에 서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실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대낮에 신호등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상당히 이제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CCTV 같은 걸 보면 CCTV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잘 안 하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 2시든 오후 2시든 상관없이 다 신호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라고 하면 거기에 따를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명에 8명, 9명이 그냥 새벽 2시 차들 없을 때 신호등을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문화에 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나갔을 때 새벽 2시 그 사거리에서 빨간불에서 지나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신호등을 패스했을 때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길게는 한 2분, 3분 정도 될까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서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죠. 주변에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일까요? 단점이 없어 보이시나요? 자, 그 사거리를 지날 때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날까요? 아니면 조금은 불안할까요?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죠.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있어. 혹시라도 저기 멀리서 경찰이 숨어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 CCTV가 있을 수도 있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피스 오브 마인드죠.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패스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것을 지켰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잃나요? 한 2분 정도, 3분 정도의 시간을 잃는 거죠. 좀 낭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괜히 내가 왜 여기 서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가요? 나는 법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경찰이 숨어 있든 CCTV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있든 상관이 없다. 난 떳떳하다라는 거죠. 이게 peace of mind.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거 지나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대쪽에서 뭔가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나마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고, 나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클까요? 사실은 시간을 좀 아끼는 것은 되게 커 보이지만 숏텀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2분, 3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라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또는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훨씬 큰 것이죠. 사실 지키는 것에 대한 베네피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사실은 리스크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막 지나갈까요? 자,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기업 활동에 있어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이 에틱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에 저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빨간불에서 지나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롱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holier than thou effect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적어 볼게요. holier than thou effect. I'm better than you.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이 정도면 그냥 귀여운 거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죠, 그죠? 이게 좀 부정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려가는 거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선택할 때 개인적으로든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리, 기업 윤리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신뢰,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윤리와 비즈니스. 윤리와 법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자,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밸류, 개개인의 밸류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양심에 꺼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어때?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개인별로 그 기준이 다 달라. 윤리의 기준이 달라.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스탠다드하게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윤리적인 기준에서 정말 미니멈 이거는 우리는 모두는 다 기본이라고 봐. 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윤리적 기준이 좀 공시화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의 어떤 미니멈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강제하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 정도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법은 사실 미니멈인 거죠.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 이것들은 그냥 법으로 정해서 이걸 지나가면 불법이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윤리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냐. 윤리 기준을 준수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자유 아니냐. 내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ethical dilemma,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걸 했어. 윤리적이지 않아. 근데 이익이 생겨. 그죠?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도움이 안 돼. 이익이 되지 않아. 그런데 이건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야. 그러면 이걸 아니야. 이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할 거야. 라고 리젝트 할 수도 있고요. 또 비윤리적인 행동인데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윤리적으로 에티컬하냐, 어네티컬하냐. 어네티컬한데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할 때가 있고, 에티컬한데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자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내부 정보로 거래를 한다든지, 부패, 그지? 그 다음에 파트너나 비즈니스 거래처나 아니면 고객을 속이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즈니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에티컬하고 프로피터블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하겠죠. 당연히 프로핏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심지어 윤리적이기까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건 칭찬받고 회사에도 도움되는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네티컬하고 비윤리적인 활동인데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의 필요가 없을 만큼 딜레마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의사결정이 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더 큰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자, ethical-한데 우리 회사에는 큰 도움이 안 돼. 이익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실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거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CVS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CVS는 그 편의점 같은 건데 건강 관련, 그 약 건강 관련, 건강을 추구한다, 이게 모토예요, 비전이에요. 고객의 건강을 위한 비즈니스다라고 보는데, 판매하는 라인들 속에 담배가 있었거든. 그 담배를 2014년도에 더 이상 우리는 팔지 않겠다.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방향하고 틀리다는 거지. 이게 20억 불 손실을 입힙니다.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결정을 하는 거죠. 담배 팔지 않겠다. 회사에 맞지 않다. 그 다음 BMW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참여했던 독일의 어떤 군수품 비행기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참여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강제 노동을 사용했다. 우리는 그때 참여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강제 노동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다 끝난 문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했던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제약회사인데 뭘 만드냐면 인슐린 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 그죠? 주사를 해서 당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이게 워낙 비싸죠, 그죠? 비쌌던 거지. 그래서 저소득국에서는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건강을 증진시키고 병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생명들, 환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고 원가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죠. 마진, 그죠? 프로핏이 없는 상태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에서 이런 회사들은 프로피터블 하지 않고 회사에 오히려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이건 에티컬하다. 우리 해야 된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에 맞다. 전략에 맞는 부분이다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2001년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론, 미국 에너지 회사, 대규모 에너지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회계 부정을 저지릅니다. 손실을 숨기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거짓으로 우리가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익이 났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회사의 상태를 숨기고 가다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산하고요. 수많은 투자자들, 거기에 자기의 연금, 퇴직하고 나서 받아야 될 연금을 다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2015년이네요. 2015년 복스바겐은 디젤 게이트가 그때 터졌어요. 어떤 거냐면 복스바겐의 디젤 차들의 배기가스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기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춘 차들이었어요. 실제로 배기가스가 유해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그 기준을 맞춘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요. 이 회사는 300억 불의 손실, 그리고 CEO는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디젤 게이트 때문에. 2009년도에 또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급발진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시한 차에서 급발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리콜을 지연시켰어요. 이익을 위해서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리콜하면 상당히 손실이 나니까. 그 사이에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실제로 12억 불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2018년도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데이터를 개인의 어떤 동의도 없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하는 회사에 팔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이었죠. 비윤리적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과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일 때문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에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익, 그치? 프로핏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핏이 나지 않으면 영리 활동, 영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떤 방법과 수단과 어떤 걸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프로핏이 있어야 돼. 프로핏을 만들어야 되라고 우리는 너무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 프로핏이 어디서 나오나요, 사실은? 프로핏은.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제품과 서비스, 밸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어떤 방식, 누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그래서 결과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죠? 그다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올라가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비즈니스의 포커스를 삼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매출이 나오고 우리가 쓴 돈을 빼고 나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는 건. 이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잘 하면 이익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잠깐 놓치면 그러면 굉장히 이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이익에만 몰두하면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부패, 불공정, 소비자 기만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뭐예요? 포인트는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각각이 다른 개인이 다른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 정도만 그냥 맞추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쉽단 말이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나름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들, 특히 매니저들, 기업의 리더들이죠. 공공에도 리더들이 있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럼 공공이 갖고 있는 엄청난 리소스가 있죠.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큰 리소스 있어요. 이 리소스를 윤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이나 또 큰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기업이에요.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 매니저들은 사실 전체 사회에서 큰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의 리소스를 어디에 쓸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운용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그분들이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사회 전체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어떤 기준들이 없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프로페셔널 매니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경영자로서의 다른 트레이닝이 많이 있죠. 뭐 재무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마케팅, 운영, 관리 다 필요한데 가장 펀더멘탈하게 그렇죠? 우리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펀더멘탈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윤리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경영 원리 첫 장에서부터, 첫 클래스부터 얘기했었죠. 그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에요. 이걸 못하면 장기적 성공이 보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뭐 이익을 추구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그렇지만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장기적 성공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 페이지 115페이지에 MBA Auth라는 게 나옵니다. MBA Auth. 그래서 MBA 코스를 할 때 MBA 코스 중에 또는 끝날 때 이 그 선서를 하게 되었어요. 선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As a manager, my purpose is to serve the greater good by bringing people and resources together to create the value that no single individual can create alone.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기본 원리에 대해 얘기했고요. 그 뒤에
I recognize my decision can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that affect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inside and outside my enterprise. 그래서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내부에 외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악영향을 미치고 내가 바른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Therefore I promise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선서 약속하게 해요. 그리고 맨 끝에 This oath I make freely and upon my honor. 그리고 사인합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죠. 나 윤리적인 의사결정하겠다. 그 내용들은 교과서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이게 윤리적인 것들은 어려워도 하겠다. 윤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회사의 손실이 될지언정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거죠. 물론 어떤 개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숙한 윤리적 수준을 갖고 있어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분도 있어요. 다행히도. 그렇지만 개인의 밸류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지. 법에만 저촉 안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에서 비윤리적으로 프로핏만 쫓아가고 윤리적인 것들 뭐 괜찮아. 이건 뭐 자유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해도 되는 건데 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종업원과 고객과 거래처와 그치? 주변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그 양심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뭐든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딱 가지고 이 MBA 오스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처럼 이 정도는 지키겠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강제 요건은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준수할 것으로 약속한다. 선서한다 정도 수준의 어떤 기준 그리고 기준을 공부해서 이해해서 이 정도는 비즈니스 매니징에서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챕터, 이 수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매니저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베네핏이 있고 또 이걸 어네티컬한 의사결정을 하면 또 어떤 불이익들, 잘못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 만나겠습니다.